김승열 대표 변호사께 마지막 토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승열 변호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PPT 자료를 좀 준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자본시장 미래 60년 개혁과 과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발표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의 앞으로 6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과 같은 변화 속도로 봤을 때 과연 60년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되고 있는 분야라서 저는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과는 좀 다르게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 지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현재 금융정책 당국자분과 참여자들의 인식 관련돼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지금 프론트 오피스, 거래소 같은 프론트 오피스가 있고 하나 백오피스를 담당하는 회사에 잠시 제가 직접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사실은 주로 프론트 오피스가 가장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좀 백오피스 역할 부분도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수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일반적인 아날로그 작업을 그것을 IT화하고 소프트화하는 것이 다 백오피스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산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그것이 빅데이터를 다 보유함으로써 그 부분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업무를 IT화시키고 소프트화시키고 디지털화시키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백오피스의 역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분야의 백오피스가 좀 더 국제 경쟁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좀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간단히 제가 좀 PPT에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금융혁신, 자본시장 혁신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 최근에 우리 법이 통과된 전자증권법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이제 실물이 아닌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화 전부 다 거래 자체가 정권화 되었다는 측면이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이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공기업이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중심이 되었지만 공유 시대인 지금으로서는 디지털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분산화되고 같이 공유하고 공개됨으로써 신뢰성을 회복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인식이 변화가 없다면 굉장히 저희들이 현재 미시적인 그런 어떤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나온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버추얼 리얼리티인데 플랫폼으로 봤을 때 지금 국경이 해소가 되고 또 모든 것이 버추얼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굉장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재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픈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록체인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이 공유되고 오픈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런 측면이 들어가고 디지털화된 것은 지금은 전자증권법이 그렇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개혁 관련해서 키워드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개하고 디지털화가 골고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정권 제도 부분, 전자화 시스템이 어떻게 앞으로 좀 더 이것을 제대로 구축을 해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융 분야에서도 사실은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뭐 부동산이나 부동산으로 집중이 됐지만 지금은 IP 금융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 규모가 지금 적을지 모르지만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쪽에서 IP 관련된 금융, 자본시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어떤 사회지원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핀텍과 관련돼서 뭐 금산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 블록체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 기능 측면도 보면 지금은 국가가 기업을 어떻게 보면 수용해야 되는 국가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규제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식이 과연 되어 있느냐. 제대로 그것이 만약 되지 않다면 국가 역시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지게 된다면 상당히 그 기업의 유치에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떤 그 정책 당국자, 공공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그런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지원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전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터키 같은 데는 뭐 전자주총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 주총대회라 해서 지금 거의 지난주가 피부였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그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인프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의미가 있겠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오픈되고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됐다는 시대가 인식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부분.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개념이 되는 거죠. 누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신뢰 있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신뢰성을 회복된다.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모든 것이 기록화되고 디지털화됨으로써 그런 세상, 사이버 버추얼 리얼리티 세상은 사실은 국가 내, 국가 외라는 것이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그런 이 어떤 인식하에서 앞으로의 금융 및 자본시장 개혁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IP 금융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까 사실 IP하고 금융은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IP를 하신 분들은 금융을 잘 모르고 금융을 하시는 분은 IP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IP한 사람이 그 금융을 이해할 수 있고 금융하시는 분도 IP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게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하나 나온 파생적인 어떤 기술이지만 여기서 가진 의미라는 것은 이것이 옛날에 가진 누가 집중돼서 별수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무너졌습니다만 지금 같이 공유함으로써 거기서 신뢰성이 나온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라든지 지금 현재 정책 당국자도 계시고 참여도 계시지만 기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글로벌 시대 기업에서의 능동적 대처 못하면 국가 존망 자체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사이버 버추얼 리얼리티에서는 국가 기능을 사실 구분한다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인프라 역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 제도가 있습니다만 전자투표를 하는데 소유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도전을 받지 않으면 소유 못하도록 전자로 판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규제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감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정말 투명성의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투명성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시장에서 6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이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기존의 인식으로 될 수 없다는 거. 오픈되고 디지털되고 그다음 글로벌한 이게 맞게 완전히 저희들도 변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